잠깐 지금 이 영상을 틀어놓고 혼자 앉아 계신 분 계신가요? 옆에 가족이 있는데도 어딘가 혼자인 것 같은 느낌. 말을 걸고 싶은데 왠지 먼저 입이 열리지 않는 그 느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공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언제부터 혼자가 되는 걸까요? 갑자기 어느 날 문이 닫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멀어지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면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이 가장 먼 곳에 있는 겁니다. 그 거리가 마음 아픈 건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사례를 보고 다시 생각해 볼까요? 김명수 씨는 올해 54입니다. 새벽 5시 반이면 일어납니다. 커피 한 잔 끓이고 작업복 챙기고 아내가 일어나기 전에 집을 나섭니다. 별로 이상한 게 없어 보이죠? 그냥 바쁜 가장, 그냥 성실한 남편. 그런데 명수 씨는 요즘 집에 들어오는 게 조금 무겁습니다. 퇴근하면서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엔진을 끄고 나서도 한동안 그냥 앉아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5분, 10분. 그러다 겨우 몸을 일으켜 집으로 올라갑니다. 문을 열면 아내는 거실에 있습니다.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왔어요? 응. 그게 전부입니다. 더 이어지지 않습니다. 옛날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막 결혼했을 때 퇴근하면 아내가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힘들었어요? 물으면서 지금은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명수 씨한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25살. 서울에서 혼자 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카톡 옵니다. 아빠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너는? 응, 먹었어. 바빠서 끊을게. 그 대화를 명수 씨는 한참 바라봅니다. 뭔가 더 쓰고 싶은데 뭘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카톡창을 닫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수 씨는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우리 요즘 대화가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아내는 잠깐 TV에서 눈을 들었다가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요? 명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확히 뭘 말하고 싶었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냥 얘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 얘기나 그냥 같이 있는 느낌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됩니다. 그냥 얘기하고 싶어라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건데가 돌아오고 그러다 또 조용해집니다. 명수 씨는 직장에서도 후배들한테 말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엔 현장에서 농담도 잘했는데 요즘은 일 얘기만 합니다. 집에서도 조용하고 직장에서도 조용하고 그러다 보니 아무도 명수 씨가 요즘 어떤지 물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서운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명수 씨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라져도 당장은 아무도 모르겠구나. 50대 이상이 된 직장인 남성들은 이해할 만한 이야기일 듯 합니다. 한 오래된 가르침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 말이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두 사람. 설레고 서로가 궁금하고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이던 그때. 그 감정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도 변합니다. 그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게 자연입니다. 문제는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가까웠잖아.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바뀐 것도 아닌데 왜 이래. 이런 마음.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예전의 모습에 붙들려 있는 마음. 그 가르침에서는 이걸 집착이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집착이 되는 순간 오히려 상대방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억하는 그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과 명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20년 전에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관까지 나와주던 그 아내를. 하지만 그 아내도 변했고 명수 씨 자신도 변했습니다. 서로 변한 사람을 서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가르침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의 시작은 있는 것을 없다 하고 없는 것을 있다 하는 데서 온다. 관계가 멀어진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까워질 기회도 사라집니다. 먼저 지금 이 거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다음 하나의 큰 가르침은 사랑과 관계의 선택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처음 느끼는 설렘, 두근거림, 그건 선물처럼 찾아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오래가는 사랑은 다릅니다. 매일 조금씩 선택하는 것. 오늘도 이 사람 곁에 있기로 선택하는 것. 오늘도 말을 걸기로 선택하는 것. 그 가르침에서는 말합니다. 먼저 사랑하라. 먼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말을 거는 것. 먼저 다가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서로 멀어진 사이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건 거절당하면 어쩌나, 더 어색해지면 어쩌나, 괜히 감정만 상하면 어쩌나, 그 두려움이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관계는 저절로 회복되지 않는다. 누군가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명수 씨가 주차장에서 차 안에 혼자 앉아있던 그 시간이 사실은 용기를 모으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들어가기 싫은 게 아니라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가르침은 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들어가서 오늘 힘들었어? 한마디. 그게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수 씨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남 이야기 같았나요? 아니면 어딘가 낯익으셨나요? 가족과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혼자인 느낌, 말은 하는데 대화가 없는 느낌, 그 거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히 기억도 안 나는 느낌, 지금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과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이야기 나눈 게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당신의 관계는 어떤가요? 자식이 있는데 외롭다고 하면 사람들은 가끔 이해를 못합니다. 자식이 있잖아요. 손주도 있잖아요. 뭐가 외로워요? 그 말이 더 아픕니다. 외롭다고 말해도 외로운 게 인정이 안 되는 것. 그 외로움은 아무도 없어서 오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있는데도 닿지 않아서 오는 외로움. 그게 더 조용하고 그래서 더 깊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박순희 씨는 올해 63입니다. 아들이 둘 있고 큰아들 집은 수원, 작은아들 집은 인천, 손주도 셋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남편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희 씨는 자주 울고 싶습니다. 왜 울고 싶은지 본인도 정확히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밥 챙겨주고 남편은 소파에서 TV 보고 순희 씨는 설거지하고 점심에 혼자 뭔가 먹고 오후에 드라마 보다가 저녁에 또 밥 챙겨주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고 매일이 그렇습니다. 큰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옵니다. 가족이 우르르 와서 밥 먹고 두어 시간 있다가 갑니다.
순희 씨는 그날 일주일 전부터 준비합니다. 뭘 해줄까? 손주 좋아하는 게 뭐였더라? 며느리는 무슨 음식 싫어했더라? 정성껏 차립니다. 다들 맛있다 하고 먹습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현관에서 배웅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걸 보고 순희 씨는 빈 그릇들 앞에 섭니다. 그 순간이 제일 조용합니다. 한 번은 큰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아들이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순희 씨는 멈칫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야 전화하는 거구나.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하면 이상한 거구나. 아니, 그냥 잘 지내나 싶어서. 응, 잘 지내. 바쁜데 나중에 다시 얘기해도 돼? 응, 그래. 끊고 나서 순희 씨는 핸드폰을 가슴에 얹고 한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운한 게 아닙니다. 아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닿지 않는 느낌입니다. 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땐 할머니 하며 매달렸는데 이젠 중학교, 고등학교 오면 핸드폰만 봅니다. 순희 씨가 말 걸면 응응하고 시선은 화면에 있습니다. 순희 씨는 그걸 탓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이 변했구나. 내가 낡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남편한테 이 마음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 순희 씨는 가끔 상상합니다. 나 요즘 많이 외로워요. 남편이 뭐라 할까요? 나도 있잖아. 이 나이에 무슨 외로워. 별말을 다 하네. 아마 그런 말이 돌아올 것 같아서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르고, 모르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그렇게 또 하루가 갑니다. 순희 씨는 일기를 씁니다.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는 일기. 오늘도 혼자였다. 오늘도 괜찮은 척했다. 그 두 줄이 반복됩니다. 위에 두 번째 사례 어떻게 보셨나요? 큰 지혜를 주시 분께서는 왜 관계가 멀어지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아래로 흐른다. 시간은 앞으로 간다. 사람도 그렇다. 자식은 자랍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의지하던 아이가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자기 삶의 중심을 갖게 됩니다. 그건 올바른 일입니다. 그렇게 돼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남겨진 부모는 그 변화에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이가 매달리던 그 무게, 엄마 하던 그 목소리, 그게 삶의 중심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자리가 비어버립니다. 그 가르침에서는 말합니다. 비어있는 것을 잊게 하려는 마음, 흘러가는 것을 잡으려는 마음, 그게 고통의 씨앗이 된다고. 순희 씨가 외로운 건 아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아들은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순희 씨가 바라는 것처럼. 다만 그 가르침은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나요? 아이를 위해 살던 그 긴 세월, 이제는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찾아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고. 비어있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새 것을 채우는 것, 그게 또 하나의 지혜라고.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혼자여도 어쩔 수 없다고. 그 생각, 그 가르침은 틀렸다고 합니다. 그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빛나지 않아도 당신은 중요한 존재다. 관계는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들이 한 달에 한 번 와도, 손주가 핸드폰만 봐도 그 안에서 작은 것을 발견하는 것. 손주가 밥을 두 그릇 먹을 때, 아들이 잘 먹었어요 하고 일어날 때, 며느리가 설거지를 도우려 할 때, 그 작은 것들이 사실은 사랑의 언어일 수 있다고. 그 가르침은 또 말합니다. 용기를 내보라고. 나 요즘 많이 외로워. 이 한마디를 꺼내는 것. 남편한테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큰 가르침을 주시는 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현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먼저 내 마음을 열어야 상대의 마음도 열린다고. 순희 씨가 일기에 쓴 그 두 줄. 오늘도 혼자였다. 오늘도 괜찮은 척했다. 그 문장을 일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면 무언가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외로워지는가? 내 주제에 대한 큰 가르침과 지혜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순희 씨는 오늘도 빈 그릇 앞에 혼자 서 있을지 모릅니다. 그 모습이 어느 분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으신가요? 자식이 있어도 외롭고, 남편이 있어도 외롭고,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운 그 외로움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연결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표현하고 싶은데 거절이 두려운, 그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먼저 말을 건 게 언제인가요? 오늘 어땠어? 밥은 먹었어? 잘 지냈어? 그 한마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자꾸 미루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관계는 어떤가요?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김명수 씨, 박순희 씨, 이름도 나이도 상황도 다르지만 두 사람 안에는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닿고 싶은 마음, 연결되고 싶은 마음. 그런데 왜 잘 안 될까요? 바빠서일까요? 자존심 때문일까요? 상처받을까봐일까요? 어쩌면 그냥 어떻게 하는 건지 잊어버린 걸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는데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서툴러진 겁니다. 한 가르침에서는 말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라고. 지금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또 다른 가르침에서는 말했습니다. 먼저 움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두 가르침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이 사람.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지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의 깊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연락 못한 사람, 말하지 못한 게 쌓인 사람, 그냥 목소리 한번 듣고 싶은 사람. 오늘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꼭 긴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잘 지내? 한마디도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오늘을 조금 덜 외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혼자 보고 계신 분, 당신의 외로움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말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당신의 관계는 어떤가요? 우리는 언제부터 멀어졌을까요?